화학원을 해요. 이게 교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 이거 받아가지고 가세요. 오늘 여기 제일 첫 페이지 할 거예요. 얘도야, 네. 빨리빨리 와라. 네. 자, 원소 한번 봅시다. 자, 원소는요. 지금 여기 화원이잖아요. 이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시는 겁니다. 돼요, 얘들아? 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건데, 자, 지금 원소 그리고 주기율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사실 완벽하게 화학원 내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화학원에 있었는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내려갈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일부는 통합과학에 있고 일부는 화학원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계가 지금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그냥 싸잡아서 그냥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내용은요. 통합과학이 80%, 화학원이 한 20% 정도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 통합과학의 화학이랑 자, 그 다음에 화학원의 네, 일부가 동시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네, 통합과학을 안 하고 바로 화학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다라고 알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원소부터 합니다. 원소는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죠? 자,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뭐 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다. 자, 얘들아 보세요. 자, 옛날에 이제 니네가 원소를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물 이렇게 배웠었어요. 옛날 적에 그리스 시대 때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뭐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을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이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라부아지 아저씨가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했어요? 물을 분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것은 국어적 의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근원이 되는 애들은 나누다 보면 가장 끝이죠. 더 이상 작은 게 없는 가장 기본이어야 되는데 물은 나누어져요. 뭐라는 걸로?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직접 나누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죠. 자, 수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는 원소가 맞아. 하지만 물은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중2 때 배웠었고요. 이런 중2 때 배웠던 기초 지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요하게요? 안 필요하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돼요, 얘들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약 110여 가지. 정확히 말하면 118가지인데요. 한 110가지가 좀 넘는다. 뭐 대충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원소는요. 이 세상에 118가지 원소만 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죠. 자, 얘들아 이게 뭐예요? 탄소죠. 이게 뭐예요? 수소죠. 탄소랑 수소 가지고 몇 가지 물질 만들 수 있게요? 수백 가지는 돼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뭐 탄소 2개에 수소 6개, 탄소 2개에 수소 4개, 탄소 2개에 수소 2개, 탄소 3개의 물질이 다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종류의 원소만 가지고도 물질을 더럽게 많이 만들 수 있구나. 자, 이 세상의 원소의 종류는 이 정도밖에 없지만 물질의 종류는 무진장 많다.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적은 거고 반대로 더 많이 얘기합니다. 원소는 110여 가지밖에 없지만 이 세상의 물질의 종류는 진짜 미친 듯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저쪽에서 한 마리가 그죠? 자, 선생님이 원소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원소가 아니라 누구의 정의예요? 원자의 정의입니다. 자,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똑같아.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였었죠. 자, 원소랑 원자랑 중학교 때 구별하는 거 기억납니까?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예요? 그렇죠. 물은요, 수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근데 물은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이렇게 세 개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뭔 거예요? 아, 원소는 성분 느낌인 거고요. 종류, 가지수 느낌인 거고요. 그죠? 뭐는요? 원자는요, 입자, 알갱이,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느낌이다. 그죠, 얘들아? 자, 요렇게, 요런 느낌 차이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자.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볼게요, 얘들아. 자, 주기율 할 때, 얘들아, 율 무슨 뜻이에요? 비율. 그렇죠. 비율할 때 율이 무슨 뜻이에요? 율은요, 법칙이죠. 법률할 때 뭔가 규칙성, 그죠? 법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기는 무슨 뜻이에요? 기가. 주기가 뭐예요? 그렇죠. 말은 못하는데 니네들이 뭔가 이리 지랄을 하는 거죠. 자, 니네가 아는 주기는 무슨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여기 보고 자전이랬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뭐예요? 공전이죠. 자, 이 공전이 대충 아무렇게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해요? 아니죠.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얼마? 365일. 그렇죠. 365일 1년.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뭔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 우리가 주기적 현상.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거죠. 또 아는 주기 뭐 있어요? 자전주기. 지구의 자전주기 얼마? 24시간. 자, 그 다음에 니네가 보는 거 또 주기 있잖아요. 시계. 시계바늘. 시침의 주기는? 1시간.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24시간. 12시간. 중침의 주기는요? 6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주기는요, 계속 뭔가 반복된다? 계속 뭔가 반복되는 법칙? 자, 그래서 볼게요. 주기율은 뭐냐면요. 자, 과학자들이 이제 원소들을 발견했어. 뭐 수소도 뭐 수소라는 애도 발견하고 뭐 산소라는 애도 발견하고 질소라는 애도 발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원소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냥 이런 애도 있네, 이런 애도 있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발견을 했으면 거기서 규칙성을 찾고, 그죠? 뭔가 걔네를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류인데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니네들이 공부를 할 때, 수학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알아요, 얘들아? 분류부터 배워요. 얘들이 어렸을 때, 자,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요즘은 책이 좋아져서 돌잡이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자, 돌잡이 수학은 무슨 뜻이에요? 한 살 애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부터 가르치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 1 더하기 1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들아. 공부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돌잡이 수학책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뭐예요? 길다, 짧다. 크다, 작다. 그리고 한 6권쯤으로 보시면요. 자, 애들한테 분류하고 정리를 시켜요. 여기에 장난감이 있어. 여기 이제 공 스티커가 3개가 있고 로봇 스티커가 3개가 있어. 돼요, 얘들아? 이걸 애들한테 뭐 시키는 거예요? 분류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장난감으로 이렇게 분류시킬 수도 있고, 뭐 빨강, 노랑, 파랑 색깔별로 분류시킬 수 있고, 이렇게 나누는 법을 가르쳐요.
자, 니네가 과학 중학교 1학년 때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는 볼게요, 얘들아. 그냥 니네들은 이거 정말 재미없고 그냥 쳐 외우는 걸로 끝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분류해 봅시다. 곰, 자, 개구리, 자, 그 다음에 시금치. 자, 얘네들 두 개로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눠요? 두 개로 나누면 생물 무생. 네? 생물, 무생물이요? 생물 무생. 동물 식물. 그렇죠. 동물과 식물로 나누죠. 자, 이렇게 나누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들 볼게요. 얘네랑 얘네는 왜 다를까요? 얘네들은 뭘 처먹어야 살죠. 근데 얘네들은 뭘 안 처먹어도 살죠. 왜 안 처먹어도 살까? 얘네들은 왜 처먹어야만 할까? 그렇게 다름에 의해서 왜 다를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알아낸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얘랑 얘는요, 많이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얘랑 얘의 공통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얘랑 얘는 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왜 공통점이 생기는 걸까? 그러면 얘랑 얘는 왜 다른 걸까? 분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얘네들한테 궁금하게 생기고 연구할 가치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별로 나누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나누면 과학적 가치가 없죠. 그러면 또 색깔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비슷한 거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거기서도 연구를 해보시면 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분류는 되게 중요합니다. 원소들이 쭉 있을 때, 자, 얘네들을 일단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보는데, 자,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때 당시에 원소들의 무게 정도는 측정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무게 순서대로 얘네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여기 있었어. 그럼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나와. 그리고 또 중간에다가 가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쭉 나열해 봤는데 애들마다 다, 그죠?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런 어떤 성질을 가진 애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랑 또 성질이 비슷한 애가 또 이거랑 성질이 비슷한 애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요 얘네만의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얘랑 성질이 다른 이유는 또 그것만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돼요, 얘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규칙성을 찾았고 왜 그럴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답도 다 알아내신 거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이란 뭐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기적 성질을 볼게요. 역사적으로 알아낸 걸 쭉 배우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5명을 배우기도 하고요. 4명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3명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2명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봤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베라는 아저씨가 좀 초창기에 요거를 알아냈던 사람인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그 아저씨가 연구를 해봤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상해. 3개씩 존재하는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 세상에 3개씩 존재하는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 세상에 3개씩 존재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존재하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존재하네. 되게 신기하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들의 또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몸무게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제일 가벼운 애 몸무게랑 제일 무거운 애 몸무게를 평균 냈더니 중간에 몸무게가 나오더래요. 즉 얘 몸무게가 5야. 얘 몸무게가 10이야. 그럼 얘 몸무게 얼마야? 7.5더라 이거예요, 승모가. 자, 얘 몸무게가 10이야. 얘 몸무게가 20이야. 그럼 얘 몸무게는 얼마더라 이거야? 15더라 이거야.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내가 뭔가를 찾아낸 것 같긴 한데 이 이유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후세 얘들아 여기 뭔가 연관성이 있다. 잘 연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남기시는 거죠. 자, 성질이 비슷한 새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얘네들의 뭐예요? 몸무게. 원자의 몸무게는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이 원자량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고요. 자,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쌍 원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소에 대한 연구가 쭉 진행돼 가는데, 자, 좀 우리가 알아둘 만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입니다. 자, 노벨상에 매우 근접한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저씨는요, 그때 당시 한 63종의 원소들 정도를 발견을 했대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볼게요.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자, 그렇게 그러니까 성질이 비싼 원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알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 표 테이블을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얘들아. 자, 우리가 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얘들 볼게요. 표는요, 기준이 두 개예요. 자, 나열은요, 하나의 기준이죠. 키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록의 순으로 나열한다든가, 아니면 니네 반에서 애들을 뭘로? 가나다나 순으로 나열을 한다든가. 하지만 표는요, 기준 두 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뭔가 규칙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뭔가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규칙 두 개를 잘 짜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저씨가 일단 원자를 목록의 순으로 배열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발견한 가장 가벼운 원소는 수소였어요. 그 다음에 몸무게를 가진 애는 헬륨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 몸무게 헬륨은요,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아저씨는요, 과감하게 여기다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띄어. 여기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몸무게를 가진 애는 리튬이거든요. 근데 리튬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배치시키든가 아니면 여기다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리튬은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자, 지금 순서가 볼게요, 얘들아. 얘네들을 몸무게 순으로 배치를 하는데, 자, 그냥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몸무게 순으로 배치를 하되 성질이 비슷한 애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 표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저씨의 주기율표는요, 정확도가 100%는 아니에요. 63개의 원소를 배치하는데 앞부분은 잘 맞아. 근데 뒤로 가면 좀 규칙이 안 맞는 이제 어긋남이 보여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 원래 여기는 아니고 조금 밑인데 대충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알루미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인이었어요. 인이면 원래 요 다음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보기에 인은요, 요 라인은 아니야, 인간적으로. 요 라인이 아니라 요 다음 라인의 애들과 너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를 땡기고 원소들을 배열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질이 딱딱 맞거든. 그러면서 요 자리에, 그죠? 원소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못 발견한 거다. 얘의 존재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얘의 성질도 예측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견된 원소는 이거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밀리는 게 맞고, 여기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원소가 있을 거고, 이 원소는요, 이 라인에 있는 애들과 성질이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얘 몸무게랑 얘 몸무게 중간 정도 몸무게일 것이며, 뭐 얘의 끓는 점과 이 아래 끓는 점의 중간 정도의 끓는 점의 성질을 가질 것이다. 존재 및 얘의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근데 그 두 개가 어때요? 실제로 다 발견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예측한 성질이 어때요?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이 아저씨가 실제로 발견하고 뻥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상만 했는데 그게 딱 맞아서 진짜 증명이 맞는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저씨의 주기율표 이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이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고 니네가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배우시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게 100%의 정확도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한 98% 정도의 정확도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진 않아.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모즐리라는 사람이죠. 자, 이 아저씨는요. 자, 볼게요. 원자를 몸무게 순으로 줄을 세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저씨는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이 조금 더 이게 낮은 사람이거든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자에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쬐우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플러스 양성자 개수를 셀 수 있는 기술이 그때 당시에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면서 그 양성자 수 순서로 얘네를 다시 배치를 해봤어요. 수소가 양성자를 하나 가졌더라고요. 얘는요 2개를 가지더라고요. 얘는 3개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 순서대로 얘를 다시 배치를 해봤더니 이런 그죠? 뒤에가 이제 몇 개가 이제 수정이 되시는 거죠. 수정이 되시면서 오차가 없는 완벽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더래요. 자, 그래서 모질리 아저씨는요 새롭게 몸무게가 아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 원소의 번호를 양성자 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원소들의 이 성질이 몸무게가 아니라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랑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고요. 이 아저씨가 새롭게 만들어낸 방식이 우리가 현재 쓰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기율표는요. 모젤리 아저씨 방식으로 쓰고 있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랑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나타나로 배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이런 주기성을 찾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뭐 주기성을 찾은데 좀 의미 있는 사람,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지금 우리가 현대 쓰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새롭게 나타나는 주기율표가 바뀌어요? 이거요? 이거는 뭐 흠집이 없어서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으면 개선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개선할 게 없어. 지금의 이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저거는 뭐 거의 진리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 봅시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자, 책을 살짝 보세요. 책의 1페이지에 얘들아 볼게요. 같이 그냥 펴놓으라 그러잖아요. 적지 말고. 책의 1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모질리 아저씨가 한 방식대로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순으로 원소를 나열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얘들아. 거기 족주기, 책 보세요. 족주기 써있죠? 족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요? 1부터 18쪽까지 존재합니다. 자, 주기는요? 1부터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원자 번호는 몇 번까지 애들이 있어요? 118번까지 애들이 존재하네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주기율표를요. 외워야 돼요. 이거를 다 외웁니까? 안 외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할 거고요. 조금 이상한 학교에서는요. 30번까지 외우라는 학교도 있는데요. 웬만한 학교는요. 다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자, 20번까지만 외우시는데 잘 들을게요.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지금 조기 보면 1쪽부터 18쪽까지 있잖아요. 야, 주기가 1부터 7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 가로줄이고 주기가 세로줄 아니야? 지금 1부터 18까지가 조기라며. 그럼 조기 가로줄 아니야? 아니 자, 그럼 니네가 그걸 보고 책을 보고 1쪽 애들 불러봐요. 1쪽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수소, 리튬, 나트륨, 그지? 1쪽에는요 수소가 있고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네요. 아, 세로줄이죠? 그죠? 자, 얘들아 2주기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가로줄이 맞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가로줄, 세로줄 써놓으시면 애들 통합과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요거 매년 내는 학교가 목동이고요. 요거 그냥 다른 학교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냅니다. 이거 고등학교 거라고요. 지금 선생님 말한 목동이요. 목동 뭐 그죠? 네. 우리는 중학교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원자번호 몇 번까지 외운다고 그랬어요? 20번까지만 외운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 족이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요. 원자번호 20번까지에는요. 이 중간에 애들이 있어 없어요 얘들아? 중간에 붕 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그냥 완전체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주기율표는요. 단주기율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많이 나오는 원소들을 외울 때 쓰는 주기율표예요. 자, 그래서 1족이죠, 2족이죠. 원래는 3족을 가야 되죠. 근데 20번까지 하는 이 사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띵기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주기도 1, 2, 3, 4 뒤에는 생략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외워볼게요. 자, 1번 수소, 2번 헬륨, 자, 3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자, 얘들 볼게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시는데요. 자, 요거 시험 볼 때, 자, 원소기호 중학교 때 했어요. 원소기호 하나는 무조건 한 글자짜리 원소기호는 대문자예요. 두 글자짜리 원소기호는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예요. 얘는요. CL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원래 CL인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필기체 형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시면 되고요. 그죠? 이름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미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다 손. 자, 이제 다시 외워야 한다 손. 다음 시간에 이거 틀리면 네 고르시면 돼요. 제시를 보든가 20번씩 써오든가.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요거는요 선생님이 그냥 쿨하게 야 골라 20번 써볼래? 제시 볼래? 네. 그래서 매주 20번씩 쓰다 보면 언젠가는 외워져요. 자, 그 다음 이제 더 외웁니다. 자, 우리가 원자 번호를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1번, 2번 해서 우리가 20번까지인데요. 자, 볼게요. 고등학교 때 가시면 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원소기호에 이제 숫자를 붙이는데 원소기호에 여기 숫자를 이제 우리가 첨자라고 부르는데 조그맣게 숫자를 쓰는데 여기 각각 자리마다 숫자 의미가 달라요. 여기 이게 무슨 쪽이야? 왼쪽 아래다가는 얘의 원자 번호를 쓰는 자리예요. 여기다가는 얘네의 몸무게를 쓰는 자리예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온일 때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온일 때 전하량 쓰는 자리고요. 여기는 뭐 O2, H2 개수 쓰는 자리예요. 됐습니까? 여기 위치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원자 번호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자 번호는 여기가 1번이요. 얘가 2번이고 여기 3번이고 요거 11번이고 19번이고 20번이요. 그럼요. 다 틀리죠. 이거는 이렇게 쭉 쓰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옵니다. 자, 알루미늄 몇 번이야? 그럼 바로 13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들아? 자, 산소 그러면 0점 줘요. 산소 8번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돼요, 얘들아? 니네도 이제 그 지경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주기율표를 외울 때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알루미늄 몇 번이야? 그러면 수해 가만 안 둬요,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냐면 끊어서 외웁니다. 얘들아, 끊어서 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수해, 두 번째 줄 뭐 니네가 안 외워. 리베, BC, NO, 푸, 네. 그 다음 줄 남아, 알규, 인황, 염아, 그 다음 카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알루미늄 몇 번이냐? 그러면 남아, 알, 11, 12, 13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돼요, 얘들아? 탄소 몇 번이냐? 수부터 가면 가만 안 둬요. 탄소 몇 번이야? 리베, BC, 그죠? 3, 4, 5, 6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가장 앞에 애들 숫자는 외워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돼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저거 앞에를 알면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뭐 이렇게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염소는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세도 되고요. 플로리는요, 앞에니까 9번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제 기둥에 있는 숫자를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잘 외워라.
화학을 한 두 바퀴 돌리면, 그지? 탄소가 6번, 질소가 7번, 산소가 8번,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많이 달라요, 얘들아. 니네 5 더하기 7, 지금은 그냥 바로 5 더하기 7, 너무 어려운데, 알았어요. 2 더하기 5, 그냥 바로 되죠, 7인지. 근데 니네들 1학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양말을 벗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봤더니 5 더하기 8이 나온 거예요. 손가락이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양말을 벗더라고요, 얘가. 근데 볼게요. 그거를 더하기가 암산으로 빨리빨리 안 되면 수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화학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쉽게 하고 싶으면 일단 외우시면 편하고, 안 외우면 화학이 많이 괴로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웁니다. 외울 게 더 있어요. 봤더니, 야, 이제 책을 봐요. 주교표에서 칸 색깔이 다르죠? 자, 무슨 색 칸이 있고, 무슨 색 칸이 있고, 무슨 색 칸이 있어요? 노란색 칸, 파란색 칸, 초록색 칸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두 색깔로만 합니다. 자, 노란색 느낌, 푸르딩딩한 색깔 느낌. 자, 노란색 칸이 뭐래요? 금속이요. 자, 푸르딩딩한 색깔이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이네, 금속이 아니네. 그러니까 준금속은요, 금속도 아닌 것이 비금속도 아닌 것이 둘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애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두 개로만 나뉩니다. 이 세상을 금속인 것, 금속이 아닌 것으로 나눈다면 준금속은 살짝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세 개로 나누면 금속, 준금속, 비금속인데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면 금속 아니면 금속이 아닌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은 알아야 돼요, 얘들아. 딱 뜯으면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아셔야 돼요. 철, 금속, 알루미늄, 금, 은, 납.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본 애들이 금속인지 금속이 아닌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금속인지 아닌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가 뭐예요? 요렇게가 금속입니다. 알루미늄이 금속이죠. 근데 나트륨이 금속이야? 좀 그렇긴 하죠. 그지? 근데 요렇게가 금속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무슨 모양이에요? 응,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금속, 나머지는 비금속인데, 원래는 통합과학에서는 여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지랄이야. 그죠? 고였어, 썩었어. 양전고야, 묵동고야, 양천고야, 이러면 굳이 준금속을 합니다. 준금속은요, 금속도 아닌 것이 비금속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중간적인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다음에 하나, 금속 다음에 하나, 요렇게가 준금속이고, 나머지가 다 뭐다? 비금속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얘들아, 금속, 준금속, 나머지 비금속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더 외웁니다. 자, 칸의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글씨도 색깔이 같네요. 그죠? 글씨 무슨 색깔 글씨, 무슨 색깔 글씨, 무슨 색깔 글씨 있어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검정색이 무슨 뜻이에요? 고체네요. 파란색은요? 파란색이 기체고 빨간색이 액체네요. 근데 누가 가장 레어템이에요? 그렇죠. 자, 빨간색은요 쉬워요. 금속에 하나, 비금속에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는 누구예요? 은은 은인데 물로 된 은, 수는 하나 있고요. 비금속에는요 처음 들어보시는데 뭐 브로민이라는 애가 하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우리가 외우는 20번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는요, 네, 고체 아니면 기체만 존재하겠네요. 자, 그런데 금속은요, 예를 들게요. 이거 빼고 뭐예요? 다 고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금속은 다 고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금속은요, 고체, 액체, 기체 있는데 브로민 하나만 액체죠. 그러면 고체 아니면 보통 기체란 말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여기 안에 자, 고체랑 기체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외우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를 다 외웁니다. 기체를 외워볼게요.
자, 기체를 외우시는데 기체를 외우시는 방법 볼게요. 자, 우리가 같은 세로줄끼리 성질이 비슷하면 되죠. 그래서 같은 가족, 동족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같은 가족, 같은 동족은요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같은 동족끼리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족이요. 이 일족 가족들을 우리가 뒤에서 싹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17족 이 가족들의 성질을 우리가 싹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18족 아이들의 성질을 쭉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18족 이게 유명한 족들은요. 이 가족의 별명이 있습니다. 자, 18족 가족의 별명을 해드릴게요. 18족 애들의 별명은요. 비활성, 기체예요. 자, 18족 애들은요. 다 뭐예요? 다 기체래요. 네. 18족 애들은요. 다 기체래요.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졌대요? 비활성이래요. 비활성이 무슨 뜻일까요? 활성되지 않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애랑 반응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는 성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요 좀 가열하면 뭐 다른 원소랑 뭐 결합을 하고 분해를 하고 막 뻥 터지고 이런 성질 있잖아. 얘네들은 아무 성질이 없어. 어떤 원소를 갖다 주고 뭐 전기를 지지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기체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애들이 이 17조 애들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17족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상온에서 상태를 알아야 된대요. 여기 플로린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 밑에 브로민이 있고 그 밑에 아이오딘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요 기기액고래요. 무슨 뜻이에요? 기체. 그렇죠.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뭐요? 아, 얘랑 얘가 기체인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3개 남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기체지 승모가 딱 봐도 이거 기체지 이거 모르면 진짜 아 좀 이상해 모자라 얘가. 자, 여기서 그냥 딱 기체야. 딱 봐도 기체 뭐요? 그렇지요. 산소 기체 아니야. 기체죠. 아시는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많은 게 뭐요? 그렇지. 과자 봉지 안에 뭐요? 또 뭐가 기체예요? 그렇지. 수소는 어떤 기체예요? 빵 터지는 기체잖아요. 우리 이게 물 전기 분해하면 뭐 기체 나와가지고 불 붙이면 뻥 터진다. 다 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얘들아? 여기 기체. 여기 밑에도 쭉.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비금속은 이거 빼놓고 다 뭐예요?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율표 20번에서 그죠? 누가 금속이고 누가 중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고 어떤 게 액체고 어떤 게 고체고 어떤 게 기체고 다 외우시면 됩니다. 화이팅! 네. 자, 잘 외워주세요. 자,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 한번 해봅시다. 자, 금속은요. 자, 책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는 이쪽. 여기 다 금속이네요.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요? 이쪽에 있죠. 보통 이쪽에 있죠. 이쪽. 무슨 쪽에 있어요? 승모가 써. 무슨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네요. 자, 그런데 아, 이 새끼 혼자 왜 저기가 있어? 누구요? 그렇죠. 수소는 혼자 어디 가 있어? 수소 혼자 저기가 있죠? 수소 혼자 어디 쪽에 가 있어? 수소 혼자 왼쪽에 가 있죠? 근데 얘 꼭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 이제 비밀로 하고 여기가 뭐 A 원소, B 원소, C 원소, D 원소 한 다음에 요쪽에 애들은 금속이고 요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다 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보통 문제를 나오시면 이 새끼는 항상 함정 카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얘 주의해주세요. 자, 금속은요. 상온에서 상태. 하나 빼고 다 고체라니까요. 그렇죠. 순 빼고. 순만 액체고요. 요거 빼고 다 고체요. 비금속은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어. 근데 액체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요? 브로민. 그리고요. 기체는요. 다 외웠어. 18쪽 애들이랑 그 다음에 18쪽 애들은 모두 다치고 17쪽의 플로린 그 밑에 염소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성질 볼게요. 자, 얘들아, 이제 금속 쇳덩어리 자 어떤 성질 있어요? 차가워. 단단해.
열과 전기 잘 통하죠? 알고 있죠,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광택이죠. 얘들아 볼게요. 자, 금속은요, 딱 보이시면 이게 특유의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 알죠? 이게 금속의 광택이에요. 네, 금속은 이렇게 특유의 뭐가 있어요? 광택이 있어서 띡 보면 알아요. 이거 금속이냐? 네, 요거는요. 이 반짝반짝한 느낌은 금속이죠? 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금속에서 이제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전성, 연성. 자, 얘들 볼게요. 얼음은 망치를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소금 덩어리는요. 소금 이게 덩어리 망치로 두들기면 깨지죠. 근데 이게 금 덩어리예요. 금 덩어리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뭐예요? 찌그러지죠. 그래서 뚱땅뚱땅뚱땅 잘 때리면 어떻게 돼요? 종이장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죠. 자, 이렇게 종이장처럼 넓게 퍼지는 성질은 전성이게요, 연성이게요? 아, 니네 입체도형 피면 뭐예요, 이 새끼들아? 전개도잖아요. 펼치는 거잖아요. 니네들은 뭘 배웠냐? 그죠? 다 아네. 자, 이 전이 펼치다라는 거예요. 응? 전개도잖아요. 자, 그래서 전성은 쉬운 말로 표집성이에요. 표집성 해도 돼요. 통합과학에서는요, 표집성이 기본 단어예요. 하지만 화학원 올라가면 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또 금속은요, 이렇게 잘 조절하면 이렇게 실처럼 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돼요, 얘들아? 자, 니네 금속을 이렇게 실처럼 얇게 만든 거를 관찰, 본 적이 있습니까? 오소. 유튜브 스프링보다 더 얇은 거,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거 같은데? 거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전선. 그렇지. 근데 전선 이렇게 까보시면 그 안에 가느다란 불이서 막 들어있는 거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아, 전선 까본 적이 없어요? 과학 뭐 탐구 실험에서 이렇게 전선 피부 벗기면 그 안에 이게 빠빠빠빠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금속은요, 이렇게 힘을 잘 조절하면 이렇게 얇게 실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실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뽑힘성이라고 해요. 네. 야, 뽑힘. 야, 니네 실을 뽑아낸다라는 말 몰라요? 거미 똥꼬에서 실 뽑아낸다. 뭐지 또? 누에에서 실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뭔가 실을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뽑아낸다라는 말을 쓰죠. 네. 뽑힘성입니다. 가래떡 뽑는다 이런 말도 알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뽑는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아, 또 뭘 뽑지? 막 척추 뽑아낸다 그 말도 안 쓰잖아요. 아우, 저 새끼 척추 뽑아내고. 죄송합니다. 자, 비금속은요? 그죠? 요렇게. 특징이 없어요? 열 전기도노성 없어요. 아, 광택이 없어요. 전성, 연성 없어요. 편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 나는 화학이 아닌 것 같아. 통합과학관으로 보내줘. 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옆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지 마. 굳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냥 현생을 편하게 살면 되죠. 자, 중금속 원소 볼게요. 중금속이 뭐라고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거나 아니면 둘 다 성질을 띠거나,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도 딱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싹 다 잘 외우시면 됩니다. 화이팅! 잘 외우는 거 아, 그런데 그게 있어요. 기만.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잖아요. 수능 과목은요, 일단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잘 외웠어. 그럼 수능 잘 봐? 아니요. 그거는 진짜 기본일 뿐이에요. 외운 거 가지고 잘 이렇게 창조해서 문제를 해석해서 써먹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에서 기본을 잘 이해하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헬로제. 아까 전에 주기율표에서 이제 주기율표 있을 때 우리가 1쪽 아이들하고 17쪽 아이들하고 18쪽 아이들하고 요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얘네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1쪽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쪽 주기율표에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애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은 금속인데요. 알칼리래요. 근데 알칼리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알칼리라는 말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본 들어본 알칼리성 이온음료, 알칼리 음식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알칼리의 반대가 뭐예요? 산성의 반대말이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성 염기성인데 이 알칼리가 뭐 그리스나 뭐 라틴어 그런 말이에요. 좀 이게 영어랑 다른. 그래서 쟤네들이 자 물에다 넣으면 물을 염기성으로 변하게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칼리라는 성질을 띤 알칼리 금속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주기율표 1쪽에는 누가 있었죠, 얘들아? 리튬. 수소, 리튬, 네, 아니 나트륨. 나트륨, 그 밑에 칼륨. 칼륨, 그 밑에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꼭 빼야 돼요? 얘를 꼭 빼야 됩니다. 왜요? 수소는 비금속이잖아요. 금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를 뺀 이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은요. 학교에서 뭐 이상하게 외우는 뭐 방식이 존재하죠. 요거는요 어떻게 외우셨냐면요. 어떤 학교,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니나 칼로 쑤셔 푹 이렇게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기 강남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퍼져서 지금 전국으로 펴지신 거예요. 자, 얘들아 볼게요. 이렇게 쓸데없이 외우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학교에서는 이게 세 개만 나오거든요. 자, 이 세 개는 어떻게 외우시면 좋아요?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무슨 몰라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때 되게 그 1박 2일 막 이렇게 복불 보면서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까나리 몰라요? 까나리 액젓 알아요? 요즘에는요, 애들도 뭐 이상한 데 놀러 가면 뭐 까나리 액젓 마시기, 뭐 레몬 뭐 하나 그냥 먹기 이런 게 그때부터 되게 유행해가지고 저긴 노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니네 소주 마셔? 저희 옆동네가 수요일에 소주 가져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마시진 않고 가져왔다가 잡혀간 거죠? 맛있어요. 노분은 원래 저래. 이분은 1,300명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헷갈리네요. 그치. 1,3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이상한 애 있을 수도 있고. 월초는 택감만 믿는 거예요. 월초는 술은 없어요. 담배는. 뭐 또 그걸 자랑이라고 새끼들아.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월촌이 아 선생님 이 동네에서 월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 하는데요. 월촌이 뭐 지네 뭐 제일 얌전하고 막 지네가 뭐 공부 제일 잘하고 학급 분위기가 적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자애들이 자, 많아서 이건 그렇고, 아닙니다.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자가 걔네들도 없는데. 소비가 반대로 됐잖아? 그러면 얌전보다 더 개차반일 거? 자, 여자들이 안 오죠. 자, 봅시다. 진짜 남중이라. 자, 알칼리 금속. 자, 집중. 뭐뭐뭐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외울게요. 우리는 선행이니까요. 그죠? 딱 여기까지만 외울게요. 그 뒤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외우세요. 자, 얘네들의 여러 가지 성질 봅시다. 자, 첫 번째, 실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고체. 고체죠. 아까 금속은 고체 아니면 액체인데 유일한 액체는 수은이라 그랬는데 여기 없잖아. 그럼 다 고체겠죠. 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네요. 자, 그리고 광택을 띈대요. 뭐 당연하죠. 금속 아까 전에 광택을 띈다며. 근데 앞에 무슨 색깔 광택이래요? 그렇죠. 은색 해도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 가장 많이 쓰는 명칭은 은백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거를 은백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은백색이라고 해도 되고 은색이라고 해도 되고 백색이라고 해도 되고 회색이라고 해도 되고 은회색이라고 해도 돼요. 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볼게요. 그냥 외우는 애들의 문제죠. 이화여대 전자공학과를 거의 차석으로 간 아줌마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하나 틀렸는데요. 알칼리 금속이 은회색을 띈다라고 하는 거를 틀렸다라고 해서 점수를 하나 깎였어요. 그리고 왜 틀렸다고 그랬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은백색이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은백색 외운 게 끝인 거예요. 북한의 이론. 그럼 아니 뭐 이론충이 아니라
애가 너무 이렇게 너무 꽉 막혀 있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려드려요. 회색이라고 해도 되고 은색이라고 해도 되고 백색이라고 해도 되고 은백색이라고 해도 되고 다 위에 그 색이 그 색이에요. 자, 근데 금속은요 색이가 있어요. 자, 노란색 금속이 있습니다. 금, 그렇죠. 붉은색 금속이 있어요. 구리, 어우, 너 그렇게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마. 다른 애들도 대답을 해야지. 헤르미온느 같은 새끼야. 그죠? 나머지가 다 뭐예요? 은백색이 뭐예요? 나머지 다. 자, 그러니까 철은 무슨 색이에요? 저 색깔이에요? 은은 무슨 색깔이에요? 저 색깔이에요. 알루미늄은요? 저 색깔이에요. 아연은요? 저 색깔이에요. 우라늄은요? 저 색깔이에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 금속은 다 은백색이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에 금 없죠? 불이 없죠? 그럼 다 은백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대요. 자, 밀도가 작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거죠. 네. 자, 얘들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금속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그래서 딱 들으면 무거워야지 금속이죠. 뭐 나무는 딱 들었을 때 가볍지만 금속은 같은 크기로 딱 들으면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알칼리 금속이 이상해요. 비주얼은 금속이 맞아. 근데 들었는데 뭐야 이거? 안에 비었나? 할 정도로 밀도가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얼마나 가볍냐면요. 얘들 볼게요. 니네 쇳덩어리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야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 던지면 떠요. 이게 나무야 스티로폼이야 물에 둥둥 뜹니다. 아, 그 정도로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그냥 따로따로 밀도가 작고 또 따로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뭐예요? 무릅니다. 자, 니네한테 얘들 볼게요. 자, 이거 쇠막대기 요만큼 줘요. 아니야. 집에 있는 그냥 젓가락, 쇠젓가락 있죠? 그걸 주고 니네한테 커터칼을 줘요. 자, 잘라. 1분 안에 잘라. 그럼 말이 돼요? 커터칼을 커터칼로 1분 안에 쇠막대기를 자를 수 있어요? 커터칼을 자르는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자, 얘들아, 심지어 이만한 쇠막대기를 주고 야, 커터칼로 잘라 하시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돼요? 커터칼로 잘려요. 커터칼은 이제 적당히 빼가지고 자, 리튬 안 돼! 엥 하면 잘려요. 그 힘을 주면 잘리고요. 나트륨은요, 이거 뭐지? 하면 또 조금 힘주면 잘리고요. 칼륨은요, 그냥 숭덩 잘려요. 네, 약간 금속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뭐야, 금속이 왜 이래? 커터칼로 잘리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실험을 하거나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반응성이 매우 커요. 자, 보자 얘들아. 자, 철은 녹이 잘 쓰는 편, 안 쓰는 편? 잘 잘 쓰는 쓰는 녹 잘 쓰는 편이죠. 니네가 이제 자전거 새거 사놨는데 이제 바깥쪽에 그냥 바깥에다가 한 2주 한 달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비 몇 번 맞고 그죠? 그 바람 좀 맞으면 그죠? 한 달, 두 달 안에 바로 녹슬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니네가 이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사사삭 녹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나도 모르게 한 2주 안에 녹이 쓰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요, 니네 보는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녹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요, 한참 보면 한 10분 안에 녹이 슬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한 1, 2분 안에 녹이 슬고요. 자, 칼륨 같은 경우는 탁 자르면 그냥 실시간으로 사사사삭 녹이 쓰는 꼬라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응성이 매우 커요. 자, 예를 들게요. 이렇게 녹은요,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산소라든가 물과 빠르게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산화, 녹쓰는 반응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 실시간으로 산소랑 반응해서 바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자, 즉 우리가 이것을 녹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산화한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얘네들요, 이제 물에다 넣으면 물과 격렬히 반응하시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요.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요, 뭐를 띄어요? 용기성을 띱니다. 자, 보자. 산소와 이제 칼륨과의 반응. 이제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칼륨이 자, 산소랑 반응을 하시면 바로 산소랑 결합해서 산소화합물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합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 생성물질이랑 발암물질이랑 아니 그거 대수는 이따 맞춘 건데 KO라는 거 이 화학식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산화칼슘 이 화학식 맞아요, 틀려요? 왜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이온 아닌가? 아닌가? 맞나? 자, 칼륨은 몇 플러스예요? 플러스 산소는요?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이 1대1로 결합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결합해야 돼요? K가 두 개 있어요. 그렇지. K2O란 말이에요. 자, 지금 방금 이런 내용 언제 배웠어요? 이온 중학교 2학년 때. 됐습니까? 인생이 너무 야, 봐봐요. 당연히 이거 외우고 있지, 손? 당연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자, 볼게요, 얘들아. 자, 근데 내가 요거는 못 외웠지만 요게 이제 K2O인 거는 압니다. 아니, K랑 이런 걸 합칠 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이거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것도 모르고 이게 왜 이건 안 되고 이게 왜 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너냐? 너야? 승목슬. K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금쪽이 승목슬. 아, 대충 이게 던졌는데 이거. 이게 칼륨인지도 모르나? 예.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쓰라고 했잖아. 학원 왜 왔냐? 자, 봅시다. 지금 배우는 거 빠른. 그래요, 그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잔해.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추시면, 2 네,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가 4를 쓰면 맞아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런데 지금 요 반응식이 통합과학에서 쓰는 반응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반응식 두 개예요. 근데 이게 이상해. 반응식이 제일 어려운 게 앞에 나와버리고요. 뒤로 갈수록 반응식 쓰는 게 쉬워요.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반응식이 이제 두 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 하시면서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화학은 아니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은 일단 안 볼게요. 요거는 안 보고요. 써도 점수를 깎진 않습니다. 자, 물과 나트륨의 반응 볼게요. 자,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한대요. 자, 이것도 미친 듯이 이게 제일 어려워. 자,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물에다가 나트륨을 쳐 넣으시면 뭐가 발생한대요? 수소기체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자, 얘들아 볼게요. 수소기체 발생했으니까 남은 거 딱 쓰시면 깔끔하고 좋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Na2O고요. 이렇게 써도 틀려요. 자, 보시면 자, 완성된 수용액은요, 염기성을 띈다는데 우리가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은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NaOH, KOH, LiOH, 이 OH를 끝나야 염기성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들아 외우시면 돼요.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그죠? 모든 알칼리 금속이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OH를 만들어야 돼요. NA를 넣었으니까 NaOH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쓰고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개수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개수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이 반응식은 그냥 적는 거에 일단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은 요걸 외웁니다. 그죠? 광택, 산소랑 반응하면 이렇게 산소랑 결합하면서 광택을 잃는다. 물에다 넣으면 수소기체 나오고 염기성 물질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들아.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 원자 번호는 위로 갈수록 커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죠? 자, 얘 몇 번이요? 3번이요. 얘는요? 11번. 얘는요? 19번. 못해 몰라도 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데, 자,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반응을 더 격렬하게 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산소랑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물과도 더 격렬하게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외웠던 거 칼륨, 나트륨, 리튬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모든 것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요, 우리가 일단 어디다 쓰냐면 휴대전화의 배터리,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배터리에 알칼리 금속을 씁니다. 알칼리 금속 중에서 누구 쓰게요? 티타늄이 어떻게 하지? 나가. 야, 뉴스 안 봐요? 그렇죠. 리튬 배터리 쓰는 거죠?
찍어. 리튬이온 메탈 씁니다. 자, 리튬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로 리튬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반응이 많아서. 이유? 그건 안 좋은 점이에요. 그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는요, 금속이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금속이 배터리의 효율료는요 훨씬 더 좋아요. 아 가벼워서. 네. 근데 나트륨이나 칼륨은요 들어보면 미쳤어. 졸라 왜 이렇게 무거워? 짱 무거워요. 헬창들을 위한. 네, 진짜 무거워요. 그걸 보지. 효율은 이걸 만약에 카드뮴이랑 납 이런 걸로 만들면 그냥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미친 듯이 무겁고 바지에 넣으면 바지 다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아. 이해가십니까? 지금도 흘러내리겠는데 그죠? 난리 나시는 거예요. 그 갤럭시 이거를 그저 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네 따로 가방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수준이에요. 전환급. 그냥 냈고. 전환급. 자, 얘들아 쉽지 않아. 봅시다. 이거 그래서 휴대전화, 얘는 휴대잖아요. 네.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집중. 그래서 밀도가 작은 특성으로 리튬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산소랑 물과 반응하시면 어떨 수 있어요?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 뭐 부푸네, 뭐 핸드폰이 뭐 아이폰이 폭발을 했네. 옛날에 갤럭시 들고 다니면 비행기도 안 태워줬던 거 알아요? 한때 갤럭시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2개월 동안 갤럭시 가지고 있는 사람 비행기 안 태워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터리를 끄고 완전히 배터리를 끈 상태에서 수압을 붙여야 되나? 안 태워줬어. 자, 어쨌거나 그런 단점은 있지만 가벼우니까 쓰시는 거예요. 자, 조명에, 비누에, 소금에 쓰는 알칼리 금속은요? 나트륨. 그렇지. 소금으로 찍었죠? 나트륨입니다. 자, 비누 만들 때도요, NaOH가 쓰이고요. 그 조명은요, 얘들아 무슨 조명, 아무 데나 조명이 아니라 옛날 가로등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터널 조명에 나트륨을 씁니다. 자, 옛날 가로등 조명이나 터널 조명 무슨 색깔이에요? 노리끼리한 색. 노리끼리랑 나트륨이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 연관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빛 중에서 가장 좀 뭔가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게 노란색 빛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 빛보다 이렇게 노란색 빛에 더 잘 물건을 잘 선명하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씁니다. 그럼 나머지 뭐게요? 그렇죠.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가 이제 비료의 재료로 쓴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이런 데 쓴다까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물과 나트륨 반응하면 수소기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비누랑 물이랑 만나도 수소기체. 아, 그러니까요. 봅시다, 얘들아. 나트륨이랑, 야, 봐봐요. 너 이런 얘예요. 수소랑 물이랑 성질이 똑같아? 아니요. 얘 불 되면 어떻게 돼요? 불. 터지죠? 네. 산소는요? 불에 대면 활활 타죠? 그럼 얘는 두 개를 합치니까 불에다 갖다 대면 빵 터지고 활활 타고 난리 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얼굴 표정이 뭐예요? 되게 무시하고 경쟁을 하는 눈소리죠? 불난다고 물 뿌리면 불에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터지죠? 전지도 잘 타고. 성질이 완전 달라요, 얘들아. 야, 시끄럽고요. 기름을 시끄럽고. 누가 쓰는 그러니까 NaCl이랑 NaOH랑 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넌 이렇게 되면 이번엔 지금 불에 뿌리면 지금 빵 터지고 활활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세면대에다가 라이터 던져라고 터지겠네. 자, 폭탄 왜 만들었냐? 그죠? 자, 보자. 계속 아, 볼게요. 자, 그럼 알칼리 금속은요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얘들아? 성규에 알칼리 금속은요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산소랑 접촉해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석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익화 같은 데다가 석유를 넣고요. 그 안에다가 완전히 통 담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랑 물 접촉 완전 차단이시는 거죠? 그래서 석유도 괜찮고요. 액체 파라핀. 액체 파라핀이 뭔지 알아요? 그거 봤는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치료받는 너 쓸데없는 거 같구나. 그 액체 전분이랑 파라핀은요? 네, 아니요. 액체 양초예요. 양초인데 이제 조금 녹는 점이 나서 액체 같은 거. 그래서 쟤네가 뭐가 있냐 피부 미용으로 액체 파라핀 같은 데다가 손 넣었다 뺐다 손 넣었다 뺐다 하면 손이 이렇게 촌농으로 굳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닦아내면 손이 겁나 촉촉해지고요. 이게 관절염 같은 데 좋아서 네, 피부 미용실 가면 많이 해줍니다. 오늘 떴어요 릴스. 뉴스 얼마나 본 거야? 아직 몇인데. 자, 아 별로 안 재영이 봤어요. 때문에 무서워. 보자.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을 지금 어때요? 커터 칼로 자르고 있죠? 자, 그럼 별님들이 볼게요, 얘들아. 이거 힘 줘서 자르는 거야? 힘 안 줘서 자르는 거예요? 안 줘서. 어떻게 알아? 그냥 칼날이 대박. 칼을 너무 길게 뽑았잖아요. 이거 힘 조금만 세면 바로 칼 튕겨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칼을 길게 뽑고 잘라도 된다? 되게 약한 힘으로 잘리시는 거예요. 쉽게 자르시는 거예요. 딱 이거 보고 와 무르다. 자 얘들아 볼게요. 자 리튬 이거 야 이거 금속 같냐? 안 같죠? 왜요? 특유의 금속에 반짝반짝한 광택이 없잖아요. 아까 은백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꼬라진 거예요? 이미 아 썩어가지고. 얘는 이미 다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칼로 잘랐더니 어떻게 돼요?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거 몇 분 지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녹슬어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 맞네. 광택이 나타나네. 근데 지켜보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리튬 조각을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가라앉아서 떴어? 없어요. 떠 있어. 아, 밀도가 작구나. 그리고요,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기포 있는 거 보여요? 기포가 살짝 세 개가 있는데 뽕뽕뽕. 자, 얘가 물 표면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포가 수소기체를 내면서 물에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토토토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핑크색으로 변했죠. 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애가 특별한 지시약인데요. 자, 뭐 해주는 애예요? 지시해주는 약이에요.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색깔로 알려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액이 지금 투명이죠.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빨갛게 변했죠. 이 용액은 염기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저 정리해 볼게요. 자, 단단한 정도를 어떻게 알아요? 커터칼로 잘라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쉽게 자릅니다. 이쪽에 단단하게 하지만 잘리긴 잘려요. 됐습니까 얘들아? 커터칼로 자를 수 있고 여기는 뭐요? 흉덩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자, 단면은요. 자, 어때요? 광택이 나지만 광택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죠? 광택이 어떻게 돼요? 빨리 사라집니다. 여기는요 광택이 매우 빨리 사라집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아, 산소랑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소리죠. 자, 물에다가 넣으면 추추추추추추추추추 잘 반응합니다. 여기는요. 그죠? 빨리 반응합니다. 여기는요. 매우 격렬히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 웅장하네. 자, 여기다가 칼륨 조각을 넣죠. 그러면 불꽃을 불꽃이 지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실험을 할 때 칼륨을 특히 자를 때 얘들아 진짜 이거 엄청 조그맣게 넣죠. 얘들아 정말 조그맣게 잘라서 넣어야 돼. 진짜 코딱지 반만큼만 잘라서 넣어야 돼. 아주 작게 잘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네 이거 액기손톱만큼 정도의 크기를 물에다 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요. 와. 불도 나고 펑 터져서 여기서 그걸 넣으면 이 창문 이 창문 정도는 깨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황 먹은 애가 한 번 있었죠. 고등학교 자, 그러니까 애들이 볼게요. 이런 거 있으면 굳이 쓸 데도 없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고 싶죠. 그래서 그 반에 조금 이렇게 놀고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칼륨을 요만큼 훔친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일단 나오긴 했는데 사실 쓸 데가 없잖아요. 이 씨발 할 것도 없죠. 어쩌고. 그래서 그냥 걸레반통에다가 버린 거예요. 자, 바로 속을 폭탄. 똑바로 들었어야지. 걸레반통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물과 반응하시면서 터지진 않았고요. 이제 불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연기가 났고 바로 어떻게 돼요? 학교에 화재 경보기 울리고 스프링클러 터지고 애들 다 대피하고. 자, 걔네들은 당연히 정학을 먹었죠. 자, 죄목은 방화미수. 그렇죠? 학교에 불 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징계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쌤 오늘 만약에 네. 다 갖고 있다가 그날에 비가 왔어요. 그럼 네 우산이 없어. 여기 주머니에 잘 터지겠죠. 네. 좀 뜨겁네요. 자, 그래서 한 명이 이랬어요. 선생님, 그럼 알칼리 금속은 물에 뜬다면서요. 그럼 그걸로 배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바보죠, 바보. 실시간 네, 네.
자, 이제 이거는요. 시끄러워요. 자, 수용액의 색깔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붉어집니다. 자, 붉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아, 염기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이 되면 이렇게 붉은 색깔로 변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긴 해. 그렇죠. 그래서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꼭 석유야. 아, 석유도 되고 액체 파라핀도 되고 뭐 식용유 같은 것도 되는데 네, 석유가 더 싸요 식용유보다는. 그렇죠. 네. 자, 할로젠 갑시다. 할로젠은요 주기율표의 몇 쪽에 있는 애들이요? 17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누구 있었어요? 플로린이고요. 그 밑에요. 염소고요. 그 밑에요. 브로민이고요. 그 밑에요. 아이오딘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도 외우는 게 있을까요? 예. 있죠. 이것은 제가 만들지 않고요. 강남에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웨이지라고 넣었어요. 네.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귀여워서 저는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이렇게 합니다. 자, 풀 먹는 염소가 왜 부러워요? 이제 그지 버전인데 그지가. 난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없는데. 그죠? 아, 염소는 막 풀 뜯어 먹고 배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풀 먹어도 배가 차요, 안 차요? 안 차는 거죠. 그죠? 풀 먹는 염소가 부럽다. 자, 그래서 할로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아, 짜증나는 새끼들이에요. 얘네들은요, 혼자서 다니지 않아요. 상온에서, 실온에서 이 보통 온도 상태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다녀요. 이렇게 F2, Cl2, 산소처럼 O2 이런 식으로 Br2 이렇게 꼭 둘씩 짝을 먹어서 다닙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우리는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얘들아 볼게요. 이원자 분자, 아,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자, 그럼 니네 3원자 분자 아는 바 있습니까? 5조. 말고 더 흔한 거. 원자 세 개로 이루어진 가장 흔한 분자 이씨 마시지 마. 뭘? 암모니아. 그건 NH3고. 자, NH3는 야, 몇 원자 분자예요? 4원자 분자. 숫자를 없애버려. 이상한 자, 그럼 얘들아 볼게요. 5원자 분자 아는 거 있습니까? 여튼 그렇죠. 저잖아요. 얘들아? 별거 없어요. 그죠? 그냥 5개면 5원자 분자, 4개면 4원자 분자, 3개면 3원자 분자, 그죠? 2개면 2원자 분자. 혼자 있으면 이런. 그렇죠. 1원자 분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할로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외워볼게요. 자,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요. 우리 아까 플로린이 뭐다? 상온에서 기체야, 얘도 기체야, 얘는요 액체야, 얘는요 고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얘가 F 단독으로의 상태가 아니라 F2일 때, Cl2일 때, Br2일 때, I2일 때 이런 색깔을 가진 이런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색깔입니다. 요즘 교과서나 요즘 수능에서 나오는 색깔로 해드릴게요. 플로린은요 연한 노란색이에요. 이거는 얘는요 그냥 노란, 요즘은 그냥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그냥 젓갈색이라고 합니다. 젓갈색이요. 네. 젓갈. 젓갈 아니고. 자, 요건 요즘은 그냥 요거를 뭐라고 해요? 보라색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니네는요. 자,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우겠죠? 자, 그럼 옛날 선생님들이 쓰시는 단어를 고등학교 내신용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연한 노란색을 고등학교 내신용 고인물 선생님들은요. 담황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게 뭐야? 아니야. 자, 황색이죠. 예. 무슨 노란색이죠? 제 방송 다 다른 거야. 저런 거라고. 고등학교라니까. 아 맞다. 아 근데 자, 보자. 담 무슨 뜻이에요? 말별 담자.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국물 맛이 어떻다? 수박갱이. 담배. 담백하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별거 물에 별거 안 넣었다. 물에 그냥 소금 조금 넣었다. 그럼 국물 맛이 안 나죠? 담백한 상태. 아주 담백한 맑은 황색 이란 뜻입니다. 자, 볼게요. 얘는요 노랑은 노랑인데 약간 초록빛이 도는 노랑이에요. 됐습니까? 실제로는 약간 초록빛이 도는 노랑이에요. 자, 그래서 황록색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황.
노란색 록은요? 초록색. 야,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은 무슨 색이에요? 습관제는 끝났나? 야, 시끄러. 노란색, 왜?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염색이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근데 저 노란색인데 왜 황색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노랑은 노랑인데 약간 초록빛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황록색이라고 했는데 아, 그냥 노란색이라고 해. 귀찮은데 요즘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자, 젓갈색은 뭐예요? 그러니까 갈색은 갈색인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갈색, 벽돌 색깔 느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라색은요 옛날 말로 흑자색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만족. 그렇죠. 자색이 뭐예요? 자색. 보라색이죠. 자색 고구마, 자색 양배추, 자색 양파, 맛없는 새끼들 세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색 보라색인데 약간 어두운 보라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얘들아 볼게요. 끓는 점은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끓는 점은요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 낮다. 높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위에서 그랬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얘 고체라며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고체야. 그럼 얘를 끓이려면 온도를 많이 높여야죠. 액체 만들고 기체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얘는요 액체잖아. 이미 녹았잖아. 그럼 조금만 가열하면 기체 되시겠죠. 얘네들은요 이미 기체라며.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이미 끓었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20도 이하라는 거죠. 아, 얘들아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위에 써 있잖아. 에? 네. 자, 애들이 나중에 헷갈려. 기기액고야, 기기액고야. 당연히 끓는 점을 알면 이렇게 순서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우리는요 옛날 말로 불소라고 불렀어요. 치과가 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디다 써요? 이게 뭐? 치약 했습니다. 지금도 불소, 함유, 치약 이런 거 있죠? 자, 염소는요 어디 쓰이냐면 근데 수영장 냄새 좋아요? 네. 수영장 냄새 나는 그 특유의 그 수영장 냄새가 염소 냄새예요. 자, 그래서 무슨 물을 소독해요?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수돗물. 수돗물에는 수영장만큼은 안 넣고 조금만 넣는 거죠, 얘들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브로미는 요즘에 안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요 예전에 필름 만들 때 썼어요. 근데 요즘은요 필름 카메라가 없잖아요. 요즘에 다시 뭐 살짝 유행을 하죠. 뭐 NG가 어쩌고 지랄이 하시면서 살짝 하지만 요즘 거의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안 배웁니다. 자, 아이오딘은요 소독약에 쓰여요. 근데 빨간 약 알아요? 빨간 약? 빨간 약이 뭐 요오드 팅크라고 하고 뭐라고 그러지? 포비돈. 무릎팍 까지는 양모시는 그 발라주는 빨간 약. 네, 그걸 소독약에 씁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입에 뭐 넣었어요? 알보치는 얘 아니에요. 알보치는 나. 뭐라고요? 아니. 뭐? 알보치는 그럼 뭐예요? 몰라요. 저 약사요? 알보치 진짜 딱 2초 동안 괜찮아. 얘들아, 3초 동안. 내가 볼게요. 아직도 입병 났을 때 알보치를 써요? 예. 저 그냥 방치하는데. 아니 근데 그 일본에 붙이는 거 있는데 그거 네. 계속 달랑달랑거리다 떼어지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기 전에 붙이면 돼요. 아 자기 저는 안 보이나거든요. 근데 효과가 확실해요. 입에 넣는 거는 삼켜도 되니까 입에다가 넣는 거겠죠? 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거 입병 났을 때 알보치를 막 조지는 거는 우리 10년 전, 한 20년 전에 끝내기로 해요. 안 아픈 약이 되게 많아요. 모라메드라고 해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코팅되는 연고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프타치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코팅돼가지고 그런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글 형태로 한 다음에 딱 뱉으면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선생님 약사 맞으신 것 같은데. 보통 입병이요. 이렇게 비타민 불균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입병 나서 이렇게 약국에 가면 이렇게 먹는 비타민을 충분하게 하는 그 약을 먹으면 아주 금방 낫습니다. 아 혹시 알보치는 그만 발라. 자, 알보치 하기 싫어서 지금 방치하다가 습관돼서 시끄러워 보자. 모든 고통을 받는. 할로젠 더 가볼게요. 아이고. 자, 할로젠도요. 알칼리 금속하고 비슷하게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런데 얘들 할게요. 약간 알칼리랑은 반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금속 그리고 수소랑 되게 잘 반응합니다. 자, 그럼 염소랑 나트륨의 반응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염소는요 할로젠의 대표 주자 염소죠. 자, Cl2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속하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NA죠.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NaCl이죠. 그냥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냥 배수도 그냥 뚝딱 맞추시면 끝나요. 반응식 쉽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하고 이렇게 뭐 소금 같은 거 만드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제나 수소를 만든대요. 자, 요런 애들을 만든대요. 자, 근데 나 얘 봤던 것 같다. 나 얘 안다. HCl. 그렇죠. 영화 자, 요거 그렇죠. 염화수소고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염산. 염산이죠. 니네 염산 어떤 애인 줄 알고 있죠? 되게 강력한 산성 물질이라서 염산 이렇게 착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얼굴 다 타고 그러시는 거잖아. 애 정도로 안 끝났어. 알았어. 자, 그러면서 볼게요, 얘들아. 염산이 아주 유명한 산성 물질이죠. 근데 우리 같은 가족은요, 성질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H랑 이렇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져. 그럼 얘네들도 다 H랑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겠죠. 얘가 산성이래. 그럼 얘네들도 뭐예요? 다 산성이겠네.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이었죠. 얘는요, 산성이죠. 약간 반대적인 느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염소랑 수소의 반응 한번 해볼게요. 자, 염소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L. Cl2. 2. 수소는요? H2.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HCl이네요. 몇 개 만들어줘? 끝. 그쵸? 반응식이 요 정도로 쉬워야죠? 네.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을수록. 반대적인 느낌이라고 그랬죠? 아까 알칼리 내려갈수록 잘 반응해서 올라갈수록 잘 반응했어. 내려갈수록. 이번에는요?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반응을 잘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수소 플로린 이거요? 엄청 세요? 예. 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학물질 유출 사고 한 2번 정도 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염화, 플로린, 플로리나 수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풀리면 유리도 녹여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요게 2번 정도 유출됐어. 그래서 요게 싹 유출됐거든요. 그 밑으로 이게 싹 깔린 성질이 있대요. 그 논밭이 싹 다 죽었어. 그리고 요거 들이마신 사람들이요, 다 죽진 않고 바로 다 병원에 다 수송돼가지고 한 몇십 명들 막 뭐가 좀 컬컥컬컥 해가지고 병원에 다 실려가고. 되게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